이제 곧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죠? 아이 인생의 첫 번째 큰 전환점인데 막상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막막하시죠? 오늘 그 답을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그냥 학교 갈 준비물 챙기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가 평생 가져갈 학습 태도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무려 2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육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입학하고 나서 첫 3개월. 이 시기가 아이의 학교 생활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 이 시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세요. 준비가 된 아이랑 그렇지 않은 아이는 출발선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준비된 아이는 금방 적응하고 학교 생활을 즐길 여유가 생기는데 준비가 안 된 아이는 학교에 적응하고 자기 감정 다스리는데 에너지를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학습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단단한 기초 위에서 학교 생활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자료에서는 크게 3가지 핵심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초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학교는 유치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있는 새로운 사회잖아요. 여기에 적응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바로 규칙적인 일상이에요. 유치원 때랑은 시간표가 완전히 다르죠. 더 빠르고 더 규칙적이에요. 이걸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몸이 먼저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을 딱 고정해서 몸이 먼저 학교 시간표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더 얹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 관리 능력이에요. 쉽게 말해 내 물건을 내가 스스로 챙기는 힘이죠. 뭐 가방 싸기, 외투 걸기, 다 쓴 물건 제자리에 두기 이런 거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죠. 근데 이게 바로 자립심의 씨앗이에요. 여기서 부모님 역할이 진짜 중요한데 답답하자고 절대 대신해 주시면 안 돼요. 아이가 스스로 해낼 때까지 그냥 묵묵히 지켜봐주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꼭 기억해 두세요. 아이가 물건을 아무 데나 툭 던져놨을 때 이거 제자리에 둬 하고 잔소리하는 대신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에 두면 다음에 찾기 쉬울까? 이 질문 하나가 네 물건의 책임은 너한테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자,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잡혔다면 이제 두 번째 기초를 쌓을 차례죠. 바로 학습의 도구입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의 몸과 마음이 공부할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고 훈련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목표는 지식을 막 쌓는 게 아니고요.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집중하는 힘, 이걸 공부 체력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여기 예시처럼 아주 짧게,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요즘 문해력 말들 많잖아요. 그냥 글자만 읽는다고 다가 아니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내 말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힘, 이게 진짜 문해력이죠. 책을 읽고 질문에 답하고 또 그걸 짧게 요약해보는 이 3단계 훈련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납니다. 자,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왜 그렇게 집중을 못할까요? 정답이 뭘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30에서 40%의 아이들은요, 공부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글씨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집중력을 잃는다고 해요. 쓰는 게 힘드니까 선생님 설명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필기체력이라는 말까지 있는 거예요. 이걸 길러줘야 하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연필 바르게 잡게 하고 획순에 맞춰서 쓰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절대 많이 시키면 안 된다는 거. 딱 질리지 않을 만큼만 하루에 5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기초입니다. 바로 공동체의 규칙을 배우는 거죠. 학교는 더 이상 나 혼자만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요. 친구들, 선생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순서 지키고 내 차례 기다리고 친구가 말할 땐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예의 범절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수업 자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을 때나 가족끼리 이야기할 때 이런 규칙들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겪겠죠? 그때 무너지지 않고 괜찮아, 다시 해보면 되지 하고 일어서는 힘. 이걸 학습 회복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뭘 틀렸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이의 회복력을 결정해요. 무심코 이것도 틀렸어? 왜 틀렸어? 하고 묻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아이한테는 큰 비난으로 들릴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바꿔보세요. 어디서부터 좀 어려웠어?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줍니다. 아이들은 사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랑 학교 놀이하듯이 미리 연습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실 땐 어떻게 앉아 있을까? 발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상황극을 해보면 아이의 불안감을 정말 많이 줄여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초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준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우리 아이 1등 만드는 거? 아니면 영재 소리 듣게 하는 거? 아니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선행학습으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준비된 상태, 이걸 만들어주는 게 진짜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를 정말 단단하게 만드는 건요,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실력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의 삶을 평생 지탱해줄 좋은 습관,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 같은 바로 이런 뿌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너무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진짜 준비라는 건 문제집 한 권 더 풀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과정, 그 자체가 최고의 준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한테는 이게 좀 필요하겠다 싶은 거 하나쯤은 찾으셨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